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9월 17일 날 김 교수의 토크쇼 코끼리라는 거를 2회차였죠.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개최를 했었지 않습니까? 300여 명이 참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토크쇼에서 제가 강사로 물론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뿐만 아니라 네 분의 강사가 더 계셨습니다. 제가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모두 강사고 우리 모두 멘토고 우리 모두 유튜버고 우리 모두 작가입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크쇼 코끼리에서는 여러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한답니다. 이번 2회에서 네 분의 강사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오늘은요 그 세 번째 강사로 나서신 박영범 선생님의 강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송출하려고 합니다. 박영범 선생님은요 혈액암으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아직 엄청 젊으신데요. 근데 그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스스로 당당함을 하나하나 몸에 붙여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일단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느낌 플러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끼리 아이캔 강사로 서게 된 박영범입니다. 현생에서는 소방관리업체에서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킹비트라는 이름으로 NFT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형적인 당당함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내면적인 당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수님의 강의로 꽉꽉 채우시고 저한테는 제 삶에서 얻었던 몇 가지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미소를 장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셀카를 좀 찍어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셀카를 잘 안 찍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근육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웃는 모습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셀카를 안 찍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제 페북에 계신 친구분이신데 출판사 대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치아를 보이는 셀카 사진을 딱 남자분이신데 저보다 형님이세요. 근데 딱 찍으시면서 글을 하나 적으셨어요. 자기가 최근에 웃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치아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고 그런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저를 태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웃음 멘토 박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저를 스마일을 굉장히 아름답게 웃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셨고 긍정적인 자기 삶의 변화를 연습을 통해서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스키 그리고 김치, 불고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웃는 연습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얼굴에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을 얼굴 근육도 사용하면 그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형상화돼 갑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제 자꾸 팔자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변해가죠. 중력에 의해서 근육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올리시려면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습관화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맨몸 운동을 할 때도 그랬고 웃는 연습을 할 때도 그랬고 내가 평상시에 해야만 하는 일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화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 샤워. 설마 샤워를 매일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샤워를 매일 할 때 옷을 벗고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든지 양치질을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출근할 때 옷 매무새를 만지고 거울 앞에 선 다음에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일과 내 습관을 붙이면 그게 아주 익숙해지는 아주 연습하기 좋은 그런 습관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약점을 브랜드화하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뭐가 보이셨어요? 반짝반짝
보이셨죠? 네, 반짝반짝이 먼저 가장 눈에 띄셨을 겁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민머리라고 주장하지만 보면 헤어라인을 보면 전 대머리입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15년쯤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백혈병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나서는 이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탈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남사들이 하는 게 가리거나 아니면 밀거나.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화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이나 아니면 제 인터넷상에 있는 그 프로필 사진들, 아바타들은 대부분 다 대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머리가 민다고 여러분에게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머리만 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자리나 이런 강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약점을 어떻게 하면 브랜드화할 수 있을까? 저는 머리를 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강점이 될 수 있구나. 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를 만나고 나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아, 그 머리 민 사람 이렇게 해도 기억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 머리 민 거에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템을 장착했습니다. 눈이 안 좋기도 하지만 뿔테 안경을 쓰고요. 이게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설 자리가 있다면 이제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긴 한데요. 예전에 이제 학생들 앞에 쓸 때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복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선이 어느 정도는 분산이 되면서 이게 긍정적인 제 약점이잖아요. 머리 탈모 없는 거 굉장히 큰 약점이죠. 탈모 온 거. 그렇지만 그것이 내 브랜드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약점을 브랜드화하고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목소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좀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는 내 목소리를 아주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내 목소리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나는 평상시에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와 타인이 듣는 목소리는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일까요? 타인이 듣는 목소리가 진짜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소리는 이 웨이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울림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실제로 대중들에게 아니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목소리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좋은 방법은 녹음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셔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든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녹음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 내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구나 하는 그 목소리를 자꾸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로 하는 것에 강점이 좀 생기는데,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를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녹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할 때 불필요한 어투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장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반복되는 말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을 하지 않고 말을 해보는 연습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말의 속도, 그리고 말의 높낮이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나와서 군산에서 온 박영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집중력이 이 소리를 10분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높낮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너무 느리게 말해도 안 되고요. 강조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그 녹음된 음성을 들으시다 보면 유난히 발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단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연습을 해서 고쳐보는 습관이 드시면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발표력이 좋다, 전달력이 좋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경험했던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당당함을, 외형적인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팁이었는데요.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연습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한 사춘기 시절이었는데요.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3층 건물에 되는 집에서 거주 환경이 그랬습니다. 3층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좀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두리에 있는 지하 상가 문을 닫으면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갑자기 환경이 막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호르몬이 미쳐서 날뛰어서 막 반항을 좀 해서 그걸 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보니까 야 여기서 나까지 절망과 실패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당시에 항공 승무원들이 TV에 나와서 웃는 연습하는 걸 보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깊이 남았어. 그래서 아 그래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하루에 일정 시간을 들여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왜요? TV에서 누가 얘기하던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스키 이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윗니와 아랫니가 같이 보이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위스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웃어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안 웃어졌어요. 너무 안 웃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크게 웃자. 그래서 위스키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군대까지 그렇게 가게 됐고 군대에서 그것 때문에 고참들이 엄청 혼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웃냐? 저 때만 해도 군대 구타가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실실 웃고 다니고 뭐라고 말만 끝에 이렇게 웃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약점이 되었는데 반대로 그 뒤로는 그래? 거울을 자꾸 보면서 사진도 찍어보는데 위아래 이가 다 보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 윗니만 보여야 이쁜 거라더라. 그래서 이제 윗니만 보이게 웃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한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하는 거는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대화하면서 웃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웃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이거에 여의치 않고 그냥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해라는 마음가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그렇게 잘 지나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2007년도 5월에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큰 멍이 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라 그래요. 병원을 갔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연세세브란스에서 백혈병입니다. 급성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환우분이 그 우연찮게 식당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영범 씨는 환자 같지 않았어요. 입원하러 오는데 아이를 안고 저 치료 받으러 왔어요. 치료 잘 받고 나가면 되죠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저는 제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될 때였어요. 더 이상은 집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수많은 곳에 그 병색이 완연한 얼굴의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50군데를 보내면 한 군데에서 거절 메일이 와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군데를 보내니까 한 군데서 두 군데서 면접을 보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상태로도 당당하게 면접을 받습니다. 왜요? 회사가 나를 뽑는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같이 일할 회사를 고른다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만 15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백혈병 환우회 모임을 지금도 종종 나가거든요. 그러면 백혈병 환우회들에겐 제가 뭐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제 존재는 그냥 존재 자체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는 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캔 강사로 오늘 여기 섰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쓰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그때 와서 들으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당한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군산에서 온 박영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